반갑습니다. 팟캐스트 12화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11화 때는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감기기가 있어서 최악의 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슬프게도 12화 때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코가 자주 막히고 침을 삼키는 게 힘든 지경입니다. 어, 점차 나아지겠죠.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병원을 갈 시간이 없다는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상황이라 병원을 아직 못 가고 있고요. 하지만 집에 있는 약이나 상비약이나 수면으로 점점 면역력을 회복해서 나아가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6일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6시 30분에 다 가가고 있습니다. 저녁을 방금 먹고 바로 녹음을 하는 상태라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할 수 있겠군요. 내일 월요일이 되면 저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떠납니다. 충북 보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무요원의 기본 어쩌고 훈련입니다. 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면 혹시 모를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찌됐든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저희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음성으로 남기는 일기와도 같은 형태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단 사료적인 가치가 개인적으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남겨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바빠서 팟캐스트를 녹음을 잘 못하는데도 꼭 시간을 내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녹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도비를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재결제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다 어도비의 것이라서 월 구독료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는 그랬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고요. 요즘에는 운전을 점점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30분 되는 거리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운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운전에 대한 익숙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조심해야겠죠. 조심자가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사고가 나는, 그 순간이 바로 실수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매 순간 운전을 할 때마다 긴장을 꼭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랑 또 많이 마주치고, 또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똑같이 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죠. 저에게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경계를 하고 주의를 줬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어떤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누군가 앞에 쓸 기회가 많았고, 경험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럴 깜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회가 많고 경험이 많았던 터라, 네. 항상 그럴 때마다 어떤 자기 객관화를 확실하게 하면서 교단에 쓴다고 표현을 할까요? 혹은 앞에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직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나갈 때마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특히 이제 저의 하나의 언행, 작은 사소한 언행과 습관에도 아이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같은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이런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하고 계시겠죠.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의심도 되고요.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학생들 앞에 설 때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지만 아직까지 제가 감히 그거를 여쭤볼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좋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경험도 많고 물론 저보다 더 나이도 많으시니까 네,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떤 권위라는 것에 대해 좀 너무 당연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권능과 권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권위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단순히 경험이 많다고, 단순히 어떤 이력이 많다고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위적이다,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앞에서 본보기가 되고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위라는 것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냥 아무 노력 없이 흘렀던 시간을 방패 삼아 권위적으로 하는 걸 볼 때마다 네, 뭐 제가 너무 잘 몰라서 그렇겠죠. 네, 아직 많은 시간을 안 보냈으니까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넋두리를 웃기, 웃기네요. 굳이 넋두리를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영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네, 주머니에 손을 빼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죠. 저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네, 권위를 갖게 되면 건방져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장 경계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작은 역할, 단순히 학교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무 요원으로도 이렇게 많은 중압감과 네, 제가 이상한 거겠습니다만, 네, 제가 좀 유별난 것일 수 있겠다만 이런 많은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과 중압감과 어떤 조심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은 그런 거를 겪으셨는지 그 겪고 난 뒤에 결론이 그것인 건지 그거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제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교사, 특히 교사, 중학교에 대한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너무 녹두리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일 훈련을 떠나기 때문에 짐을 다 싸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평소와 다르게 제 손에 잡히는 것들이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네요. 조금 달그락거릴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정말 주저리 뜬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씩 곱씹으며 지금부터 네, 집중력 있게 한번 말을 나눠봅시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마다 저는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것, 요즘에 관심사, 혹은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것과 익숙해져 가는 것, 요즘의 감정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노래가 정말 제 삶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시작해서일까요? 혹은 원래 노래가 좋아서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듣는 노래가 그렇게 좋은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좀 원래 제가 J-팝을 되게 즐겨 들었었는데요. 일본 노래를. 요즘에는 또 한국 노래도 잘 들으면서 네, 좋아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또 들으시는 이 부분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듣게 되신다면 요즘에 어떤 노래를 들으시는지 추천해 주실 노래는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잠시만요. 원래는 히게단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피셜 히게 단디즘이라는 일본의 밴드 가수인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잠시만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림이 왔는데 거짓말이었네요. 특히나 장기야 밴드도 되게 좋아해서 잘 듣고요. 요즘에는 밴드 음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행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들으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하나의 노래만 좀 추천한다고 하면 후지카제라는 일본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요나라 베이비라는 노래를 요즘에는 잘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이런저런 키워드를 써봤는데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의 붐이 슬 꺼질 때죠. 꺼질 때라고 해야 될까요? 꺼졌죠. 꺼졌지만 에드워드 리 셰프의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흑백 요리사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여러 2차 창작 컨텐츠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 하여튼 여러 프로모션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셰프분들과 유명 브랜드들이 협업하여 신메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편의점에도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을 먹고 지금 바로 녹음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을 뭘 먹었냐? 바로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맘스터치와 콜라보한 에드워드 리 버거가 맞나요? 정식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여튼 먹고 왔는데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프 버거와 싸이 버거. 싸이 버거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비프 버거가 없어서 선택지가 없어서 선택한 거기도 하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지불하고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혹시 그리고 나폴리 마피자 나폴리 마피아인데요. 나폴리 마피자가 더 입에 담기더라고요. 스스로도 나폴리 마피자라고 불리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마피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마피자님이 피자 알볼로였나? 어떤 피자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피자를 내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한번 또 먹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기적으로 팟캐스트를 하는가? 왜 나는 내 음성을 어떤 일기 형식으로 계속 남기는가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들었네요. 언젠가 역사적 가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블랙박스를 달았었습니다. 뭐 옛날에 쓰던 블랙박스인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없애고 새로 깔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2017년에 녹화가 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는 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몇 년 전이죠? 5년 한 8년 전. 8년 전에 저의 목소리는 저랬구나. 저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언젠가 저기 장롱 안에 박혀있던 사진들을 꺼내보는 것처럼 네, 그런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JLPT N2를 취득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오픽을 취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이라기엔 부끄럽고 아직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오픽 광고가 떴습니다. 광고를 타고 들어가서 오픽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픽에 대해서 짧게 정말 수박 겉핥기도 아니죠. 수박이 존재하는 공기핥기라고 해야 될까요? 구경을 해봤는데 아직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네, 좀 미지의 세계입니다. 일단은 지금의 환경에 적응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픽과 같은 부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할 노력을 할 네,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름쯤이 되면 이 환경에도 여러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오픽으로 삼아서 한번 본격적으로 네, 삼아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점점 전문성이 떨어지네요. 어째 팟캐스트를 아무리 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이 카톡이 오고 말입니다. 여튼 오픽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몇 분이 됐죠? 16분 45초가 넘어가고 있네요. 항상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더라고요, 제 영상들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강박이 생깁니다. 그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랄까요? 타이틀이랄까요? 뭘 보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그걸 방패 삼아 제가 요즘 즐겨보는 컨텐츠들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요즘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데어데블 본 어게인을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어데블 시리즈를 아십니까? 마블 텔레비전, 마블 드라마인데요. 예전에 2010 몇 년이죠? 6년인가? 정말 옛날일 겁니다. 그때 원래는 넷플릭스에서 마블과 협업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데어데블이라는 마블의 영웅을 드라마 했었는데요. 그게 시즌 1, 2, 3까지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거대 OTT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면서 경쟁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로부터의 데어데블을 포함한 디펜더스라는 어떤 히어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멤버들은 넷플릭스에서 어떤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뭐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온 것 같습니다. IP를. 네. 그래서 데어데블, 루크 케이지, 제시카 존스, 아이언 피스트 이렇게 4명의 멤버를 필두로 한 디펜더스라는 히어로 그룹을 데리고 와서 이제 데어데블, 그중에 특히 데어데블이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데어데블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시즌 4라고 해도 되겠던데 뭐 이름을 바꿔서 부제를 달아서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현재 3화까지 진행이 됐고요. 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데어데블이라는 영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릴 적 길에 지나가던 행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네, 트럭에 치기 직전인 행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으로 밀어서 행인을 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행인을 칠 뻔했던 트럭이 쓰러지면서 그 트럭에 담겨있던 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시각을 잃게 되고요. 하지만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들이 고지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안 보이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영웅 데어데블이라는 어떤 이면적인 그런 캐릭터성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게 직업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직업, 사자 직업이죠.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변호사를 하고 밤에는 자경단 활동을 하는 데어데블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지는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넷플릭스에서 시작했던 데어데블 1, 2, 3 시리즈에서는 그 롱테이크 액션씬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마블 히어로들도 그 당시에 같이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마블 히어로라는 것은 어떤 리펄서 빔과 방패를 던진다거나 번개를 부른다거나 압도적인 힘으로 적을 물리친다거나 그런 약간의 만화적인 감성은 있었습니다만 이 데어데블 보네어 게인을 포함한 넷플릭스 제작한 데어데블 시리즈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릿 레벨 히어로라고 하죠. 길거리 수준의 영웅. 정말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잡범죄, 뭐 강도, 뭐 납치, 마약 유통과 같은 그런 스트릿 레벨의 범죄를 담당하면서 그 액션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의미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짧은 단합과 무술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데어데블 시즌 4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만 디즈니 쪽에서 네,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라는 이름을 멋지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데어데블 본 어게인을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밌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말할 게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는. 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오픽을 도전하는데, 네, 그래서 매일 팟캐스트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외국어로 혼자 떠드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시간을 가져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when I speak English, I wanna say something in Japanese. 皆さん国際手紙っていうのか。とにかく国際的に手紙を送ることをしてますよね。それを僕が始まりました。日本にある友達がいたとずっと話してじゃないですか。その友達と僕が、まあ、最近軍隊が始まったから昔みたいに楽に海外旅行もできないし、そして楽にお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もできないから、あ定価的に連絡をするのがお互いの関係に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国際手紙を始めましょうって、はい、始まりました。だから今週に、最初の手紙を送ってみたけど、まだ到着はしてないみたいです。まあ、とにかくその手紙がいつになるかわからないけど、到着したら、めちゃその瞬間が楽しています。楽しみにしています。すみません。まだです。本当にまだまだです。皆さん最近それ知ってますか？韓国の有名な芸人なんですけど、その芸人が、日本語に自信があるアメリカ人みたいな、キャラを作って、それで映像を作る、そのコンセプトなんですけど、それがめっちゃ面白いです。一度見てください。とにかく見てください。面白いです、それ。こんにちは、皆さんとかあなたたちの世界一番の日本語先生、ブライアン・ジョンソンです。っていうその映画があります。映像があります。一度見てください。とにかくそうです。それを話したかったです。国際手紙を始まってましたって話してみたかったです。そうです。そして僕は実は鬼滅の刃が大好きなんで、鬼滅の刃の最後の無限の城、日本語ってどうやって言うかわかんないけど、韓国には無한성、まあ無限城って呼びますけど、その無限城のエピソードの映画が韓国にいつだったっけ？ 5 月だったっけ？ 10月かにとにかくオープン開放
開放してますよね。私が何を言ったいか。まあそうです。だからめっちゃ楽しみにしています。それを。まあそうです。もうやめましょう。日本語はやめましょう。これから英語で話してみます。話してみます。それ合ってるのか。話してみます。So, let's start to talking English. Hello, everyone. Every time when I start to speak English, I'm kind of very nervous because I don't have a, I don't have a 경험. How to say 경험? God, sorry. まあとにかく、by the way, uh, usually 最近って최근에 in Korea we have a 最近流行ってるって so sorry. I'm so sorry. I want to try to say something in English, but I don't have any idea in my head, so I'm making something in my brain. You know what? I like to play game in PlayStation 5, especially the duo game. How do I say duo game? Is that right? For example, a Way Out or It Takes Two or something. That company what creative A Way Out and It Takes Two. The company make new game that called Spirit Away. How to Spirit something Spirit Fiction Spirit something. So I wanna try that one. I wanna play that one. So, but I don't have any memory in. I don't have any storage in my PlayStation 5, so I'm gonna try the expansion of my memory. So it's quite expensive, you know. I think I don't know how much in the US dollar, but 14만 원, 14만 원, 1000, 1000은 1000원이잖아. 14만 원. 114,000? 140,000? Yeah, 140,000 won. It's quite expensive, so I'm very confused. Cut off. I don't have any special thing in English. But I'm gonna keep trying and I'm gonna keep say something bullshit. So please listen. Please look at me when I grow up. When I elevated my English level. Please looking ください. Please. It's hard to be a trilingual. Thank you.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혼자 떠들어 봤는데요. 언젠가 이게 저 때는 저렇게 못했구나. 그래도 난 노력했구나 라는 사료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팟캐스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편안히 앞으로 남은 날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